2026년이 되면요, AI 산업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. 그 화려했던 골드러시,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. 진짜 실력자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, 그 거대한 권력이동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뛰어들어 보죠. 우리 오늘 좀 특별한 역할을 해볼 건데요. 바로 프로파일러, 그러니까 범죄 심리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. 뭘 분석하냐고요?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인터뷰요.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, 심지어 침묵이나 감정이 살짝 드러나는 그 순간들까지 다 해체해서 AI 산업의 진짜 권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단서를 찾아내 볼 겁니다. AI 골드러시,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들 하죠.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통했던 방식, 그 옛날 규칙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예요.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겁니다. 우리가 알던 챗봇이랑은요,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AI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까지 합니다. 웹 검색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다른 프로그램 부르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다 해치우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능력, 이것 때문에 지금 컴퓨팅 인프라의 경제학 전체가 말 그대로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, 이게 바로 CPU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예전 AI 모델은요, GPU가 7일 때 CPU는 1 정도만 필요했어요. 거의 GPU가 다 해멀었죠. 근데 에이전틱 AI는 거의 1대1 비율을 요구합니다. CPU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예요. 요즘 오픈 AI가 왜 수천만 개씩 CPU를 사들이고 AMD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갑자기 39%나 폭증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이게 CPU 얘기로만 끝나지가 않아요. 델 CEO가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 수요는 무려 625배까지 폭증할 거라고 합니다. 625배요? 이게 그냥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 쭉 이어질 엄청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거죠. 아니, 근데 이렇게 수요가 터지는데 왜 공급이 못 따라갈까요?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. 첫째, HBM 메모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기존보다 3배에서 4배나 더 많이 잡아먹고요. 둘째, 첨단 패키징 기술은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사용 제품은 불량률, 그러니까 수율이 너무 낮은 거죠. 결과는 뻔하죠? 너도나도 사재기 하는 패닉 바잉, 그리고 가격 폭등, 2026 2분기에는 D램 가격이 50% 이상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레이어를 좀 바꿔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. 젠슨 왕의 인터뷰 내내 진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거든요. 근데 딱 한순간 감정이 폭발한 지점이 있었습니다. 바로 중국에 칩 파는 게 북한의 미사일 부품 파는 거랑 같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죠. 그건 형편없는 비유라면서 날카롭게 받아쳤는데 바로 이 순간이 엔비디아 제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, 즉 지정학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시간적 격차, 템포럴 델타라는 겁니다.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, 이게 중국의 AI 개발을 아예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. 핵심은 뭐냐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. 왜냐면 AI 경쟁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1년이 뒤처지면 나중엔 10년의 격차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. 이 두 차트를 보면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바로 보입니다. 자, 왼쪽 차트 보세요.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전 세계 AI 컴퓨팅 파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이 확 쪼그라들었죠. 근데 오른쪽을 보면 그 작아진 중국 내수 시장 안에서는 화웨이가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. 이게 딱 무슨 그림이냐면 중국은 자신들만의 작은 연못에서는 왕이 됐을지 몰라도 전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얘기를 했죠.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데 같은 시간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누구나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진짜 가치는 어디에 남게 될까요?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매니지드 에이전트 플랫폼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 에이전트를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, 즉 AWS 같은 거예요.
개발자들이 막 복잡하게 서버 구축하고 인프라 깔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엔스로백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돌릴 수 있게 해준 거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소프트웨어 업계, 특히 SaaS,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 엄청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.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거예요. 한쪽은 그냥 기존 LLM에다가 예쁜 껍데기만 씌운 Thin SaaS, 얇은 서비스들, 이런 것들은 가치가 점점 사라지겠죠. 반면에 AI가 활동해야 하는 그 현실 자체, 즉 근본적인 데이터와 규칙을 제공하는 Deep SaaS, 깊이 있는 서비스들은요, 그 가치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세 개의 실, 하드웨어, 지정학, 그리고 소프트웨어,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. 이 AI 시대에 진짜로 오래가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? 그 해답은 바로 두 가지 유형의 딥사스에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행동의 시스템을 장악한 곳들.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회사죠. 여기엔 AI를 그냥 쓰는 회사가 아니라 AI가 우리 회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그 규칙과 권한 자체를 정의해버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의 시스템을 가진 곳들. 시놉시스가 대표적인데요. 반도체 설계처럼 물리법칙이 절대적인 세계에서 AI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또는 이건 가능해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말 그대로 현실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에요. 진짜 승자는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AI가 뛰어놀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 자체를 만드는 회사. 그리고 AI가 그 안에서 따라야만 하는 디지털 현실을 정의하는 회사. 바로 이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첫째, 누가 이 모든 걸 돌릴 물리적 인프라를 통제하는가? 그리고 둘째, 그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AI 에이전트들의 현실을 누가 정의하는가? 앞으로 AI 산업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. 거기에 바로 미래 권력 지도의 해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.